두 번째로 제가 주제를 잡은 것은 뭐였냐면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은행에 가서 신청한다.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신청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은행 직원한테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익숙한 지점에 가서 하면 좀 편하고 뭐 그런 거는 있겠지만 다른 은행의 그 금리라든지 조건을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해당 은행 직원은 그 옆에 은행,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은행을 방문을 했으면 신한은행의 조건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다른 은행의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은행 직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약 전에 상담을 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들어와야지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은행 직원은 굉장히 바빠요. 왜 바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할 일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서 계약 전에 상담을 세세하게 해드리기가 물론 친절하고 뭐 그런 분들 같은 게 시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주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좀 많이 바쁘셔서 그리고 서류가 미비해서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이것도 역시 은행 직원하고 상담을 할 때 좀 한가한 시간에 가서 하는 게 좋고요. 특히 대부계 같은 경우는 오전에 기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대출금을 막 쏴주고 있는데 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 역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가한 시간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강아지가 갑자기 침투를 해가지고 강아지를 좀 데리고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모든 은행이 그 제휴를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은행 금리는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비교를 해 보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대출 상담사 제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대출 상담사는 은행에서 이제 위탁으로 법인이 있고요. 그 법인에 소속이 된 그런 분들인데 일사전속이라고 해서 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는 그분들은 한 분이 한 은행밖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국민은행 대출 상담사야 라고 하면 하나은행의 상품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일사전속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혹시 이분들이 은행 직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행 직원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이제 위탁을 한 그런 법인의 소속이라서 은행 직원하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은 이제 은행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은행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면 더 금리가 비싼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금리가 같기 때문에 믿고 진행을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좀 친절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 대출이 실행이 돼야지만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한으로 고객한테 그 자세한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품을 은행 대출 상담사가 팔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정부 상품 중에서 뭐 버팀목 전세라든지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할 때 굉장히 어렵구나, 뭐 어디를 가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나는 대출 상담사가 편하다, 은행 직원하고 하는 게 편하다, 혹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지인들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이냐,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다는데 내가 이분한테 믿고 서류를 줘도 되느냐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명함을 보면 등록번호라는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번호를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분이 어느 은행의 대출 상담사구나,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하고 믿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역시 일사전속이라서 다른 은행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업을 위해서 뭐 다른 은행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분을 만나서 잘 진행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대출을 신청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은행 직원을 통해서,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맞고 좋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을 해서 최저 금리 받으시고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해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